제6주차 통합과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6월 3일, 고등학교 1학년 6월 3일부터 여러분들 등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마 등교 계약을 미룰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번 6주차 통합과학은 2부로 지난주와 같이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 이번 6주차에 배워야 될 여러분들 단원입니다. 교과서는 61에서 65페이지까지고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성분을 비교하고 그 유래를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지구를 구성하는 어떤 물질들의 원소,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물질들의 원소, 그 원소들을 여러분들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지각을 구성하는 어떤 구성 물질, 즉 암석이 되겠죠. 그게 이제 대부분 규산염 광물인데, 그 규산염 광물과 그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 바로 탄소화물입니다. 이 탄소화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습 요소 지금 방금 했던 겁니다. 그 지구를 구성하는 우리가 지표면이죠. 지각, 그리고 우리 생명체, 지각을 이루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규산염 광물,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런 탄소화합물. 여러분들 탄소화합물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때. 이런 거죠.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이라든지 단백질, 이런 것들이 탄소화합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에 어떤 존재하는 원소는 수소, 철, 우라늄 등등등등 한 90여 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90가지에 의해서 어떤 물질들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남문바위 한번 보겠습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전남에 있는 이 바위섬의 구성 원소를 보면 주로 4가지로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규소와 산소, 철, 마그네슘, 이러한 원소들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런 바위섬입니다. 배우게 될 텐데 지각을 구성하는 어떤 광물들은 바로 산소와 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금이죠? 예, 소금. 소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NaCl,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결합된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탄소화합물이라고 했는데 이 탄소화합물의 주요 구성 원소는 바로 보통 4가지입니다. 바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입니다. 이 4가지. 그리고 이 외에도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좀 소량이지만 다른 원소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것들이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철이라든지 칼슘, 아이오딘, 마그네슘들도 생명체에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그래서 지금 나왔던 이 완두 같은 경우는 이 단백질 성분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 좀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구성 원소는 4가지입니다. 바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여러분들 탄수화물과 지방, 치질, 이 2가지를 구성하는 구성 원소는 여기까지였죠.
탄소, 수소, 산소였죠. 예. 근데 이 단백질은 거기다 질소까지 포함된다는 거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완두에는 단백질 성분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필요한 칼슘 등의 어떤 성분도 같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원소라는 거. 생명체를 구성하고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이 원소. 그럼 이 원소가 최초에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동영상 시청 하나 하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Turning
동영상 시청 잘 봤죠? 원소의 탄생이라는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소가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원소는 생명체를 구성하고 생명활동하는데 꼭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원소,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들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지구에서 왔죠. 지구에서. 그러면 먼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하고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지구를 구성하는 먼저 지각, 그리고 대기, 그리고 바다, 해양, 그리고 생명체, 이것들을 구성하는 구성원소, 주요 구성원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각. 지각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구성원소는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 그리고 규소. 세 번째가 알루미늄. 네 번째가 철. 그리고 그 외에도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칼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그 원소들을 지각의 8대 구성원소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 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4가지 정도를 외우는 게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거, 산소라는 거. 두 번째, 규소라는 거. 세 번째, 알루미늄. 네 번째, 철이라는 거. 왜 철까지 외우느냐? 지각에서는 철이 4번째지만 지구 전체로 따졌을 때는 철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예. 왜? 내핵과 핵에, 내핵과 외핵에 철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서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철이 가장 많다. 하지만 지각에서는 4번째로 많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산소와 규소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기. 대기는 여러분 수차례 얘기해서 알 겁니다. 뭐가 가장 많아? 바로 질소기체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숨 쉴 때 쓰이는 산소기체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질소가 78%, 산소가 21%, 산소와 질소만 합쳐도 99%입니다. 99%. 그리고 이제 기타 1%의 아르곤과 다른 어떤 기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해양 바다, 물이죠, 물. 물은 H2O. 질량비로 가장 많은 것은 산소입니다. 그리고 수소. 산소가 85%, 수소가 10%. 그리고 바다에는 여러분들 뭐가 많죠? 짠 성분. 바로 염화나트륨. 즉 소금. 그래서 염소가 한 2%, 나트륨 1% 이렇게 차지한다라고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죠. 산소, 수소, 탄소, 질소. 일단 4가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가장 많은 산소가 들어갑니다. 산소. 그 다음에 탄소. 그리고 수소, 질소. 일단 생명체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 H2O. 그래서 질량비를 따졌을 때 산소가 가장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장 주요 원소들이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여러분들 어디죠? 지각에서는 산소와 규소이다. 산소가 가장 많고 두 번째 규소다. 그럼 대기는 질소와 산소다. 해양은 산소와 수소다. 생명체는 산소, 탄소, 수소, 그 다음에 질소 등이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우주 탄생과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다.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보고 이 사건을 발생시기에 따라 나열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시청을 했으면 요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빅뱅 이후에 수소와 헬륨이라는 어떤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별 내부 변이 모여서 별이 형성이 되고요. 핵융합에 의해서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별이 만들어지고 별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탄소와 같은 탄소뿐만 아니라 탄소, 산소, 네온, 규소, 철까지 철보다 무거운 것은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거대한 별들은 초신성이란 폭발을 일으킵니다. 폭발이 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고 그게 우주 공간에 뿌려지죠. 그 다음에 지구와 같은 그런 행성들은 지금의 지구는 그 초신성이 폭발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또 모여서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수소의 생성, 두 번째 별이 탄생, 세 번째 탄소의 생성, 마지막으로 지구가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토의하기. 우주, 지구, 생명체의 탄생 시기를 볼 때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은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설명해보자. 먼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은 그 성분 중에 원소는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섭취를 하든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 생명체들은 지구에서 공급을 받게 되고 그 지구에 존재하는 그런 원소들은 여러분들 동영상에서 봤듯이 빅뱅 이후에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수소와 헬륨 외에 더 무거운 원소들은 핵융합에 의해서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그런 원소들은 초신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여러분들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 네. 지구에서 생명체의 출현은 우주 탄생의 초기에 생성되었던 물질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죠? 빅뱅 이후에 어떤 원소부터? 바로 수소와 헬륨이라는 그 원자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빅뱅 이후에. 그 다음에 별 내부에서 수소, 헬륨 외에 또 탄소, 산소, 네온, 어디까지? 철까지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별 내부에서 어디까지? 철까지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철보다 무거운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막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지구가 만들어졌으며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났다. 즉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고 그러한 원소들이 나중에 이제 성운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중심에는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원반에는 어떤 행성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행성들 중에 하나가 지구이고 그 지구에서 지금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끼리 반응하여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을 모든 별로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먼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주요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이 4가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 뭐가 있죠? 질소끼리 결합된 N2 질소기체, 산소끼리 결합된 O2 산소기체, 수소기체 H2,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CO2, 수소와 산소로 이어진 H2O,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메테인가스 CH4, 여러분들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NH3 암모니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것들을 화합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와 기소로 이루어진 지각을
이루어진 지각의 구성물질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아과 6주차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물은 여러분들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의 기본 단위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지각이 있습니다. 지각을 이루는 것은 암석입니다. 광물은 그 암석의 기본 단위라는 거. 그리고 그 광물도 어떠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고요. 이러한 지금 주요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광물들입니다. 그 지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광물은 규산염 광물입니다. 규산염 광물은 뭐냐면 규산염이 바로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거기에다가 금속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 그게 규산염 광물이고 대부분의 광물은 규산염 광물이다 라는 거. 그 규산염의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규소 한 개에 산소가 4개가 결합된 형태인데 그 모양이 정사면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면체. 이게 바로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이고 그러니까 SiO4인데 바로 이렇게 중성을 띠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하가에 음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어떤 금속 성분의 양이온과 결합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규산염 광물이 정사면체 모양이라는 거, 규소가 하나 있고 거기에 산소가 4개 결합되어 있던 그런 형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형태들이 있느냐? 규산염 광물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혼자 독립되어 있는 게 있어. 독립되어 있는 거. 독립된 형태. 이런 거 이제 대표적인 거 아까 봤듯이 감람석. 그 다음에 이제 한 줄로 쭉 사슬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요거는 대표적으로 휘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복사슬 구조로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각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평면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대표적으로 흑음모가 있습니다. 흑음모. 이거 말고도 이제 사방으로 망사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석영이라든지 장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광물입니다. 살펴보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감남석 보였습니다. 하나의 규산염 기본 구조로 다른 규산염 기본 구조와 결합하지 않는다. 지 혼자 있다. 독립적으로 있다. 이렇게 감남석이 대표적이다. 얘는 각각 있다 보니까 어떤 충격이 갔을 때 그냥 깨져버립니다. 하나하나로 깨져버린다 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슬 형태,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휘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휘석이 있고 여기 충격을 가했을 때는 어떤 한 방향으로, 어떤 기둥 모양으로 쪼개진다는 거. 충격을 가하면 아까 감남석 같은 경우는 그냥 깨지는데 얘는 쪼개진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중 어떤 나선 구조 형태. 이중 나선 구조.
지금 보면 이중 나선 구조는 아까 일단 각섬석이라고 했습니다. 각섬석. 아까 휘석 같은 경우는 산소가 두 군데에 이렇게 접하면서 연결되어 있는데, 결합되어 있는데, 이 각섬석 같은 경우는 세 군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에 산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가하면 어떤 그 기둥 형태로 쪼개지게 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각섬석.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평면 형태를 갖고 있는, 뭐라 그랬죠 이거? 평면 형태. 흑음모.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 군데에 산소가 공유되어 있다는 거, 결합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평면으로 쪼개진다. 충격을 가하면 평면으로 쪼개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석영이나 장석 같은 경우는 망사구조로 해서 위아래 막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네 군데 다 연결되어 있어. 네 군데 정사면체 그 꼭지점에 있는 산소가 전부 다 네 군데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물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요거 배우기 전에 잠깐 동영상 시청을 하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황화수소와 같은 독성물질이 가득한 이곳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 최초의 생명체들도 이렇게 극한 환경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의 지구는 매우 뜨거웠죠. 대기에는 암모니아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합니다. 생명의 재료는 수소와 같은 무기물. 이러한 가설을 최초로 세운 사람은 러시아의 생화학자 알렉산드로 오파린입니다. 원시 지구의 풍부한 무기물이 하나로 뭉쳐 간단한 유기물을 이루고, 이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오파린의 화학적 진화 가설. 가설에 불과했던 오파린의 주장은 20년 뒤 미국의 젊은 과학자의 실험실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원시 지구의 상태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지 실험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이 독특한 실험은 20대 초반의 젊은 과학도 스탠리 밀러가 설계했습니다. So this is the original apparatus that Miller and Urey designed. And you look at this and it looks like there's just a couple of flasks hooked together with all this tubing. But this has a very important aspect to it with respect to trying to mimic the early Earth. 플라스크 안에서 끓는 물은 원시 지구의 뜨거운 바다. 초기의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와 암모니아 그리고 메테인을 주입했습니다.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도 더해졌죠.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는 번개가 공급했다는 가정하에 6만 볼트의 전기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밀러는 단백질 합성의 주요 원료인 아미노산이 생성된 것을 발견합니다. Well, the first result, finding this even one amino acid, was stunning. It's such a simple experiment. And remember, amino acids are the building blocks of proteins.
which make up all life as we know it. They're a central part of biochemistry and biology. 단백질과 핵산 같은 유기물이 무기물에서도 합성될 수 있다는 오파린의 가설이 가능성을 확인한 겁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아미노산뿐 아니라 포도당을 만드는 유기산도 생겼죠. 그리고 계속된 실험에서 4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 중 하나인 알라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밀러의 실험을 통해 생명의 비밀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무기물 상태의 원시 지구에서 생명의 재료가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확인한 겁니다. 예, 동영상 시청 잘했죠? 동영상 내용을 보면 오팔이라는 사람이, 오팔이라는 어떤 그 학자가 이 지구의 생명체는 우주에서 온 게 아니라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는 어떤 그런 가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실험이 어땠습니까? 지구 원시 지구의 어떤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즉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실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생명체의 기원이 됐다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번 시간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물에 대해서 배우면서 아까 동영상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는 생명체의 구성물질의 주요 성분이다. 아까 봤듯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보면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핵산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탄소화물입니다. 탄소화물. 그런데 왜 탄소화물이 산소가 많은데 지금 왜 탄소가 생명체에선 어떤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성 물질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느냐 봤더니 탄소가 바로 규소처럼 14족 원소입니다. 14족 원소라는 것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는 얘기죠? 4개라는 얘기입니다. 4군데와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4군데와 공유결합을 하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원자과 전자가 4개이므로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탄소화합물, 탄소 하나에 4군데 수소가 결합된 메테인 분자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는 도시가스, 즉 천연가스입니다. 네. 이런 메테인 분자도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결합된 그러한 탄소화합물이라는 거, 가장 간단한 탄소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죠. 탄소는 다른 탄소와 결합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구조를 골격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사슬 형태, 이렇게 가지가 붙은 형태, 이렇게 고리 모양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사슬 형태도 우리가 종류가 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사슬이 4개냐, 5개냐, 10개냐, 100개냐, 1000개냐에 따라서 다른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가지 모양도 가지가 여기 붙었냐, 또 여기 붙었냐, 뭐 여기 자 붙었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고리 모양도 뭐 고리가 이렇게 5개의 형태냐, 오각형이냐, 육각형이냐, 이렇게 다양한 골격은 3개로 나타냈지만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 개수도 다양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탄소는 수소와만 결합되는 게 아니라 수소 외에도 산소, 질소, 황 등 여러 가지 원소들과 결합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탄소화합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탄소화합물,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지방은 지질에 들어갑니다. 예. 핵산은 뭡니까? 유전물질. 바로 DNA, RNA 이런 것들이 있죠. DNA, RNA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가 맨날 먹잖아.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야. 밥이라든지 어떤 빵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주 에너지로 쓰는 거니까. 뭐 단백질이라든지 지질은 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또 많이 쓰이고. 보겠습니다. 고기, 생선, 채소 등 대부분의 음식물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죠. 예? 뭐 고기에는 단백질 들어있죠. 단백질. 물론 뭐 어떤 지방, 지질도 들어있고, 뭐 생선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 뭐 채소에도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탄수화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방도. 지방 아까 탄소, 수소, 산소로 이 세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물질. 바로 탄수화물, 지방.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든 포도당. 포도당은 C6, H12, O6개로 이루어진 탄수화물입니다. 이거 포도당으로 그 세포업에서 우리 에너지원 쓰죠. 예. 이것도 탄수화물이다. 애가 넘어졌지. 병원체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항체도 탄수화물이야. 항체가 뭐야? 항체가 뭐죠? 바로 여러분들 병원체가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여러 가지 몸에 해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게 항원인데 그 항원을 우리가 면역 체계가 있어서 막아주고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왔어. 그럼 내 몸속에서 항체가 생성이 됩니다. 즉 항체라는 것은 항원이 들어왔을 때 걔를 꼼짝 못하게 만들거나 걔를 죽이는 그게 항체인데 그거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이야. 단백질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진 탄수화물이라겠죠? 예. 그리고 부모를 닮게 하는 유전물질. 아까 얘기했듯이 핵산, 즉 DNA나 RNA가 핵산인데 이런 것도 바로 뭐다? 탄소화물이다.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죠. 섭취를 해. 섭취를 해서 뭐로 씁니까? 에너지를 쓰지. 그 섭취하는 어떤 밥이라든지 어떤 밀가루 음식이 됐다든지 고기라든지 전부 다 탄수화물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 2개를 쓰시오. 지각. 제일 중요한 거 뭐라 했어? 지각. 규산염광물. 산소와 규소. 산소와 규소. 이게 답이겠죠? 산소와 규소.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 4개를 쓰시오. 원소입니다, 원소. 생명체 구성하는 주요 원소 4가지 뭐라 하겠습니까? 일단 탄소, 산소, 수소, 단백질 같은 건 질소도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들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 산소, 수소, 질소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시오. 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소가 중심에 있고 각각 4개의 꼭지점에 산소가 붙어있는 정사면체의 구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규산염 광물은 규소 1개, 산소 4개가 결합한 형태로 정사면체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탄소가 서로 결합하여 어떤 탄수화물 골격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네, 3가지 얘기했죠, 골격. 어떤 사슬 형태, 그리고 가지 형태, 그리고 고리 형태. 일단 골격은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탄소는 사슬, 가지, 고리 형태로 골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중 2개를 쓰시오. 우리 그냥 4개 정도는 얘기하자고.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탄수화물 있고
단백질 있고, 지질 있고, 핵산 있고, 네 가지가 중요하니까 네 가지 다 한번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통합과학 6주차가 6주차 동영상 강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학습지하고 문제풀이까지 다 완강해주고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합과학 그 마무리해주고 코로나 조심하고 그리고 아까 중간에 여러분들 그 문자 메시지로 주면 뭐 의무는 아닙니다. 보내고 싶은 사람 보내는데 보내면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으로 인정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문자 보내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